네, 안녕하세요. 세계선교공동체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 그 별명으로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헐버트 선교사님의 초기 사역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한글을 참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3년 만에 우리말로 교과서를 만들어 주실 정도였으니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얼마나 헐버트 선교사님을 그리워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안식년으로 갔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1892년에 안식년으로 가셨던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감리교 백그라운드에서 신학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감리교 선교사로, 이번엔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받고 오시는 건 어떤가요? 해가지고 헐버트 선교사님이 1893년에 이번에는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오셔서는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오셨으니까 또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많이 계셨으니까요. 이분이 배제학당 안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어느 직함을 드려야 되니까요. 당시 배제학당 안에 학생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운영했는데 그 출판사 이름이 산문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산문출판사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산문출판사가 뭐냐면은 세 개의 언어로 출판을 한다인 거예요. 그래서 산문이 첫 번째가 한글, 또 하나는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싶었던 영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한문. 그래서 이 세 개의 언어를 우리가 다 섭렵합니다 해가지고 산문출판사라는 출판사가 학교 교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문출판사의 대표로 담당자로 사역을 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복음전파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교사 자원들을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가 1895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1897년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헐버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교육적에 탁월하고 뛰어나니까 선교사님이 한성사범학교를 좀 담당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성사범학교에서도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교사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말에 관심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우리나라 말을 가리키고 우리나라 말의 그 위대함을 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세종대왕도 막 이야기하시고요. 정말로 폭넓게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나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금수와 다름없으며 외국과의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설령 참여한다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조선은 우리 역사가 아니라 사대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공부했던 학생들 가운데 함께 이 역사를 연구하고 할 사람들과 함께 뭐를 만드느냐? 지금 보이는 대한역사라는 역사책을 우리나라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귀한 사역이 뭐였나 봤더니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에 올린거라는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한국 소식이라는 영문으로 된 한국 소식을 이제 발간을 했거든요. 그때 보시면 보기에 오른쪽에 보면 The Korean Alphabet이라고 되어 있는 작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게 발간된 해가 1892년이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철수해서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이 논문을 쓰신 거예요. 쓰시면서 한글이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계속해서 한글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구절이 있는데 아래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is respect, the Korean surpasses English as a medium for public speaking.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글이 정말로 위대하고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다른 언어보다도 그리고 심지어는 영어보다도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언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한국말 배운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한국말의 위대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 논문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보시면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컴마 앤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 보시면 장비가 말을 타고 장비 가마를 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띄어쓰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장비가 말을 탄다라는 건지 장비 가마를 타고 간다라는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헷갈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공부하다 보니까 조선말도 한글도 영어처럼 마침표 찍고 띄어쓰기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논문으로 제시한 건데 이때 이 이야기를 누구랑 함께 하느냐? 배제학당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주시경이라는 청년이랑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이 우리나라 국어를 집대성하는 것 가운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3인필지라는 책을 보면 사실은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이 마침표 찍기와 띄어쓰기를 처음 하는 게 언제느냐? 1896년 4월 7일 금요일 날 독립신문이 1호가 발간이 됩니다. 잘 보시면 이 독립신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를 중심으로 띄어쓰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마다 헐버트 선교사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때 선교사님이 띄어쓰기 하자, 마침표 찍자 이러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도 막 한글을 다다다다 붙여서 읽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 한글의 위대성을 전하고 나누는데 그 삶을 다 들이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요. 엄지설화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코리안 포크 스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래동화가 너무 아름다운 전래동화가 많은데 이게 우리는 9점만 됐잖아요. 전래동화 같은 건 막 남기지 못하겠으니까 조선시대 때. 야, 이 잘못하다가는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화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님이요. 영어로 이 전래동화를 다 기록에 남긴 거예요. 옆에 그림 보시면 별주부전이라는 게 상상이 되시죠? 이 책은 지금 배제학당,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배제학당 역사관, 그러니까 정동에 있습니다. 가시면 실물 모양도 있고요. 또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셔도 이렇게 새롭게 좀 출간된 거는 이렇게 원본을 보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영어로 번역할 정도란 얘기는 우리나라 문화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잘 아셨던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문화의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또 귀한 거를 만드시는데 외국에 알리시는데 한번 뭔지 보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영어 보이세요? 아라릉 아라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요.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여러분 놀랍게 가장 먼저 악보로 옮겨서 그러니까 체보하신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아리랑이 너무 가락도 또 곡조도 그다음에 그 의미도 너무 귀하니까 이거를 외국에 알리시려고 체보해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문경세제 박달재 이렇게 나와요. 아리랑인데 우리는 경기민요, 경기 아리랑이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아리랑이 어디 아리랑인가 봤더니 문경 아리랑이더라고요. 그럼 선교사님이 어디서 문경 아리랑을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재건하거든요. 당백전도 만들고 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경복궁을 한 3년여 시간 동안에 재건할 때 당시에 이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서 튼튼한 나무들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주로 귀하게 썼던 기둥이나 주추가 되는 나무는 뭐였냐 봤더니 백두산 나무 아니면요. 문경의 박달나무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근데 그 문경의 박달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목수들은 어느 지역 목수겠습니까? 문경에서 사는 목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문경에 있는 목수들이 사실은 강제로 동원된 거예요. 나란 일이니까. 그래서 멀리 타지에 가서 일하면서 일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게 문경세제, 문경 아리랑이었던 거고요. 그때 이 문경 아리랑이 다른 아리랑보다 더 많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경 아리랑이 수도권에도 전해지게 되면서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 아리랑을 들었던 거고요. 문경 아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니까 그 아리랑을 악보에 옮겨서 외국에 알렸던 거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혹시 자가용으로 이렇게 경남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문경세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문경세제 톨게이트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옛길 박물관을 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길 박물관에 가시면 그 앞에 이러한 지석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그 아리랑 악보를 새겨놨고 옆에는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문경세제 아리랑을 외국에 처음 알려줬던 분이어서 그 옛길 박물관이라는 곳에 아리랑 박물관 해가지고 따로 조그만 또 이렇게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이 흉상이 거기 딱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갑자기 외국인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나. 또 세밀하게 읽지 않으면 이분이 아리랑을 체부한 분이라는 거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나시거나 또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가실 때 이러한 의미들을 기억하셨다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나눈다면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이후에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해가지고요. 한국 역사를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문 서적과 우리나라의 역사책들을 다 섭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근대 조선 초기까지의 역사들을 다 집필해가지고 출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또 이 책은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그 서문입니다. 옆에 있는 한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방이 그 극에 이르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나의 지극한 존경의 표시와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맹세로서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에게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역사가 그 종말을 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장차 이민족의 정기가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이란 죽음의 가상이기는 하나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한민족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지냐 하면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우리의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이 빼앗기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한제국 멸망사를 영문으로 기록해서 영국에서 출간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외국에 알렸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봤고 우리나라 문화를 바로봤던 이 선교사님 또 목회자로서 동대문 감리교회 2대 목회자로 사역도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 한국의 청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아파하고 울었던 귀한 선교사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거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분 아마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분의 한글 사랑과 또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사랑했던 것 또 우리나라의 전래동화까지 사랑하고 특별히 한국민을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삶을 우리나라에 드리고 헌신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헐버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평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